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농부 해야 되나? 하여튼 네, 우리 아주 새로운 얼굴입니다. 여러분, 김호주 위원장님이신데요. 왜 위원장이라고 하냐면 이제 곧 그 집행위원 새로 소임이 있으신가요? 예, 국민주권 전국회의의 상임 집행위원장으로 일하실 분이어서 근데 간단하게 좀 이력을 좀 먼저 얼굴 보여주기 전에 제가 이력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청년을 소개한다는 건 가슴을 이렇게 뛰게 만듭니다. 지난 12월 22일 내란의 우두머리, 반란의 수계 윤석열의 간담을 선언케 했던 전국 농민들의 상경 트랙터시, 소위 남태영 대첩을 이끈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에서 유기농 배농사를 짓는데 10년차 청년 농부이자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15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15일 날 출범할 예정인 국민주권 전국회의의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은 트위터 아이디 향연이라고 또 소문나 있는 그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소통하시는 우리 김호주 상임 집행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네, 김우주 상임위원장님 소개를 좀 더 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주권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을 네. 맡고 계시고요. 카톨릭대학교 철학과 학사 및 석사를 수료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충남 아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10년 차가 되셨다고 합니다. X죠. 지금 예전에 트위터 향연, 또 현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아니 다른 질문하기 전에 이 향연이라는 뜻이 뭐예요? 심포지엄이라는 그 플라톤의 저작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출신이고 석사도 논문 다 쓰셨어요? 네. 혹시 논문 제목? 논문이 이제 스피노자의 이제 자유 개념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전유되고 그렇게 오용되고 있는 자유 개념을 다시 재정의해보자라는 그런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되어 있으신 정치 예비 활동가이십니다. 네. 우리 방금 김중남 위원장님도 상당한 인문학적 소양이 조예가 깊으신데 우리 아직 40 전이죠? 네, 88년생입니다. 88년생이면 26살? 37살입니다. 이거 좋지 않은 방송입니다. 요즘 MZ에게 나이를 묻는다. 이것은 꼰대력의 발산이다. 묻지 않고 그냥 라떼 지양해 주십시오. 알았어. 하여튼 저렇게 잔소리 거리가 되면 무조건 잔소리하고 자 진행하겠습니다. 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난 8일 날 윤석열의 정말 추악한 모습을 우리 보게 됐습니다. 네. 보게 됐고 정말 아마 이 분노의 임계가 훨씬 이제 차고 넘쳐서 하늘이 뚫리고 우주가 다 진동할 것 같은데 사실 지난 12월에 있었던 남태령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우리 MZ들은 그 사태를 보고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어떤 이야기가 좀 서로 소통되고 있는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다들 비슷한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엄청 심각한 이제 절망감이나 분노, 그리고 그때 이제 38 여성대회 한참 진행 중이었을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잘못된 법원의 판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자화자화 하다가 그 여성의 날 집회를 하던 중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다들 이제 여성의 날이어서 여성 선언도 하고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약간 좀 싸해지면서 심각한 절망감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느껴졌고 그리고 뭐라도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뭔가
다들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봉준 투쟁단 선생님들은 이제 바로 이제 단식 농성 그날 돌입을 하셨죠. 네.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이제 단식 농성이 지금까지 계속 지금은 예, 계속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정치인은 3일인가 하고 병원으로 쳐 달려갔는데 5일 했습니다. 날짜 네, 박수영 시간으로 따지면 3일밖에 안 되는데 이라는 요즘은 국회의원을 이제 시간으로 얘기하시는 따져야 돼. 것 같은데요. 요즘에 시간이 대세야. 그 3일째 머리가 핑 돈다고 그분이 하셨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 남태령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그래도 남태령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남태령이 대부분 알긴 알지만 우리 거기에 김우준한 사람은 뭐 했는지 그 사진을 좀 준비가 됐습니다. 사진 좀 보내주세요. 예. 이게 트랙터. 어떤 장면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남태령을 지나서 이제 아마 한남동 아. 저기 네네. 보이는 역이 한강진역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한남동 관저로 이제 트랙터가 입성을 해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네. 아, 모습일 예. 겁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열렬히 환영을 해주시고 있고 저 당시 상황은 정말 막 다들 눈물도 흘리시고 예. 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연호하시기도 하시고 너무 감동적이고 되게 울컥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동하는 정치 활동이 그쵸, 예. 실제로 현실에 이루어지는구나라는 네, 네. 경험을 하셨겠네요. 네네. 네. 또 다음 장면이 우리 다음 두 번째. 예. 뭐 어떤 건가요? 네, 저 구호가 이제 남태령 이제 예, 메인 구호인데요. 경찰은 차 빼라. 차 빼라.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차벽이 이제 사당에서 이제 굉장히 굳게 차벽을 세워놓고 이제 그 남태령 진입을 막은 거죠. 네, 그 왕복 8차선을 막은 다음에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든 그 차벽을 이제 열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구호가 이제 경찰은 차 빼라 저 구호고요. 저거를 이제 아주 밤새도록 진짜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이제 네. 외쳤던 그런 구호고 이것을 이제 남태령에 모였었던 분들은 이제 경찰은 하면 바로 차 빼라다 네,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호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막고 있는 경과 네. 장벽을 제거해라 네, 이런 네, 명령을 네, 하신 거네요. 네, 네, 네. 다음 장면. 다음 장면도 우리 다음 사진. 이거 바로 이거네. 좀 땡겨서. 네. 이분 네, 많이 네. 본 네, 것 같은데? 네, 누구실까요? 제 거의 유일한 제 사진인데요. 현장에서 찍혔던. 위원장님이시구나. 네, 네. 네, 제 사진이고요. 저게 이제 22일 이제 경찰 차벽이 열리기 직전이었어요. 그럼 예, 밤을 예. 새신 거네요. 네, 밤을 밤을 꼴딱 새고 그쵸, 네. 네, 저는 제가 엄청 추웠는데. 정말 저희 네 정말 너무 추웠어요. 추웠죠. 저기에서 이제 차벽이 열리기 직전에 이제 뒤에 트럭 옆에 이제 시민 발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저 때 그래도 막혀 있고 힘들긴 했지만 이제 시민분들 연대를 보면서 그래도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때 그 현장에 계시면서 네. 밤을 새시면서 네, 네.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 진짜 그 처음에는 되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기도 했고 이렇게 즐거웠었는데 한 새벽 1, 2시쯤에는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경찰 기동대들이 새벽 1, 2시 정도에는 이제 그 막차가 남태령 막차가 끊기고 많이 빠져나갔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몇천 명 되셨던 분들이 다 빠져나가시고 한 1,000명 가량의 분들이 이제 전봉준 투쟁단 분들이랑 남아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 경찰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진압 예. 이런 네, 분위기였나요? 진압을 네. 할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네. 그래서 기동대 분들이 심지어 여경 기동대까지 다 준비가 그랬어요? 되어 있었던 그런 아무래도 여성 참가자들이 많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가 그래도 시민분들이 계속 라이브도 봐주시고 네, 계속 와주시고 물자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전봉준 투쟁단에서도 더 이상 경찰과 대치하지 않고 우리끼리 여기서 자리를 지키자. 이제 시민분들이 와주실 때까지. 네, 그렇게. 그렇게 정말 됐습니다. 행동하는 시민들의 그 어떤 네, 네. 그것이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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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후의 보루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네. 그 이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와 네. 남태령 대첩 네, 네. 네, 네. 여기에 차이가 뭐냐? 네. 저도 이제 그 박근혜 퇴진 그
이제 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농민분들이 트랙터를 끌고 이제 서울로 2016년. 상경을 하셨었죠. 근데 그때는 결국에는 양재 IC에서 막혀서 서울로 입성하지 못하셨다. 근데 지금은 그렇죠, 예. 이번 그 남태령 대첩은 무사 입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민들의 연대로서 예. 굉장히 그것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좀 다르고요. 그리고 비농민인 2030 도시 청년 여성분들의 연대라는 것이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네, 네, 정말 네. 놀라웠어요. 접점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접점이 없던 분들과 농민분들이 딱 연결이 돼서 그 둘이 힘을 합쳐서 서로를 지켜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세상의 편견 중에 하나인 걸 깬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결에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김후주 네. 위원장님 자꾸 이름이 좀 특이하죠. 우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네, 네, 발음이 네. 좀 센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농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고리가 네, 네, 어떻게 네. 형성됐는지 이 상황도 좀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그 제가 그 트위터 아까 말씀하신 그 소셜 미디어 트위터의 유저로 오랫동안 그거를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그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전봉준 투쟁단에 이제 그 상주에 계시는 선생님이랑 알고 있었던 그런 관계인데 그분한테 그 한참 그 퇴진 시위 그 탄핵 결정이 되기 전에 막 여의도에서 시위를 했을 때 그 상여투쟁 같은 네, 거를 네, 네. 농민분들이 기억납니다. 네. 잘 하시니까 그런 거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요청을 드렸다가 그렇게 시작이 돼서 제가 그 전농 전여농 그 이제 그 관계자분들. 투쟁단 분들의 네, 네. 소식을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트랙터 투쟁까지 네. 계속 알려드리게 됐고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소식을 좀 알려드려서 이제 저는 근데 단지 저는 스피커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을 그게 하고 되게 중요하죠. 네네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거니까. 아 그래도 네. 직접 와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만드신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100만이 넘잖아요. 아 100만은 아니고 100만 아니에요? 14,000명입니다. 만 네, 네. 명인데 100만 명에게 전파가 되십니다. 아. 그게 되게 네, 중요한 네, 그런 거예요? 난- 네, 그게 난 되게 중요한 거 보니까 같고 100만이라고 써 있어. 이게 좀 이제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김후주 위원장님을 필두로 한 MZ 여성분들이 X라는 그 매체를 네,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소통을 네, 하고 네. 계신 게 있기 때문에 더 큰 역할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향연이라는 이제 이름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네. 아마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번에 네. 확실하게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계속해서 저도 지금 지난 뭐 한 3, 4개월 내내 그 탄핵 집회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 네. MZ 분들이 어떻게 네. 소통해서 이 자리에 또 서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음. 나눔도 하시고 맞아요. 예. 네. 또 어떨 때는 똑같이 옷이나 뭐 어떤 걸 맞춰서 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행동적인 그 공통된 행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트위터라는 소셜 미디어의 특성 중 하나가 굉장히 그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요? 그 리트윗이라는 그 특유의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리트윗? 나도 해요. 아 그래요? 나 팔로워 나 20명이야. 저- 왜 이래? 제가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그 소식을 내 피드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실시간성으로 네. 확 퍼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신속함이 있는. 있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주제를 팔로워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이 자동적으로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올린다. 그러면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동참할래. 그러면 막 알티를 그렇게, 하면서 퍼뜨리는. 아, 네. 신속성과 결집성이 네, 네, 같이 네. 있는 거군요. 네네. 거의 실시간으로. 네네.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어떤 그 네, 공동체, 네, 또 네, 이런 네. 공감, 연대 의식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건가요? 트위터라는 그 소셜 미디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네. 그런 사상적인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SNS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하.
특히 이제 진보적 의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이 뭐냐면은 그런 팬덤 활동, 아이돌 팬덤 활동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그 실시간성과 확산성이 좋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는 트위터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네. 이번 이제 빛의 혁명을 두고 케이팝의 혁명이라고 또 얘기를 네, 하는 네. 것처럼 복합돼 있네요. 그 문화 속에서 익숙해졌던 것들이 네, 그 맞습니다. 정치라는 행동하는 정치인으로서 또 네, 나오는 네, 네. 것도 있고 그렇게 진화가 된 것이군요. 네. 자, 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된 어떤 그 사진들이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면서 이건 뭔가요? 저게 남태령 집담회라는 행사가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얘기하자. 네, 남태령에 오셨던 분들 아니면 남태령을 그 라이브로 계속 시청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네, 남태령이- 참여한 사람과 시청자 네, 네, 네. 모두가 함께 네, 끝나고 나서 이 남태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이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남태령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남태령이 가지는 의미를 이 역사를 예, 현장을 예, 예. 보존하자라는 네. 논의까지 있으시고 네, 그래서 남태령 집담회라는 이 집담회 이름이 남태령 뒤풀이였어요. 뒤풀이. 예, 행사 명칭이.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뒤풀이. 오신 분들은 그러면 네. 소위 말하는 번개를 이렇게 쳐서 그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건가요? 이 행사는 비상행동 쪽에서 주최를 하셨었고요. 네. 그 종로에 있는 향림교회에서 네, 향림교회. 예, 열렸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모집을 했는데 원래는 더 작은 공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신청자가 너무 폭주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갑자기 예상치를 벗어나는 규모가 된 거군요. 그래가지고 대기만 몇십 명이 더 계셨을 정도로 이게 정말 이 대단하네. MZ 네. 청년 사이에서의 X의 파급력을 알 수 네, 있는 네. 그런 상징이네요. 네. 대단하네 진짜. 네, 그래서 계속- 남태령 이후에 이제 삶이 바뀐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소위 지금은 이제 말벌 시민이라고 불리는 말벌 동지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남태령에서 내가 그동안 관심이 있었고 이거를 바꾸고 싶었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실천하기까지는 조금 꺼려졌다거나 어렵게 장벽이 있을 생각했던 수도 분들, 있고. 예, 네. 그런 분들이 남태령에 와 보니까 그냥 연대하면 되는 거였네. 네. 내 의제가 아니더라도 농민분들의 일이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지 체험단이에요. 이지. 이지 영어로 체험. 이지. 이지. 참 쉽다. 내가 네, 네, 마음만 네.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런 게 됐네요. 뭔가 누가 될까 아니면 그렇죠. 내가 주제 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라는 그 생각도 들 수도 생각을 있겠네요. 할 수도 이게 내 있잖아요. 자리인가? 네.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을 해소했던 현장이었고 어떤 민주주의적인 공론장이 되게 우발적으로 자연 생성됐던 그런 민주주의 배움터였더라고요. 아니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네. 얘기를 하면서 어떤 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다.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 말과 네. 상통하는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진정한 주인공으로 네. 자리할 수 있는 네. 어떤 그 새로운 자신감 이런 네. 것들이 꼭 실제로 바꿔봤고 네. 실제로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빛의 걸 시대를 느꼈고. 보면서 네.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주체적으로 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뭐 다른 누가 옆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뭐 그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네. 그렇게 가서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걸 보고 사실은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왜냐면 오늘 처음 만났대. 오늘 처음 만났는데 같이 앉아갖고 아무래도 우리 뭐 그 추운 밤을 견디는 거야. 우리 박 목사님 입장에서는 네. 그 시대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우리 네. 때도 우리 때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 시대 네. 번개 있으셨습니까? X 있으셨습니까? 번개를 어떻게 해? 뭐 있으셨습니까? 우리 저기 스티커 붙이고 그랬는데. 예. 공중전화 세대 아니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보니까 네. 이제 국민주권에 관련된 이 어떤 주권자의 어떤 자기 주체성 정신이고 하면서 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국민주권 뭐, 전국에. 예. 네. 자연스럽게 이것도 사진이 있는 예. 걸로.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국민주권 전국회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요건 해갖고 어떤 건가요? 창립 대회 출범식 3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4시면 좀 저기 하니까
그 한시로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하여튼 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권자 여러분을 국민주권 전국회의 출범식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네, 초대장이군요. 네. 근데 여기 근데 우리 김웅주 위원장님이 상임 집행위원장도 아니고 상임 집행위원장, 상임 네, 대단히 높은 자리 아닌가요? 아, 여기- 네. 뭐 저도 약간 얼떨떨한 고위직에 계시네요. 거의지. 고위직. 네. 저도 얼떨떨한 그래도 뭐 같이 하고 있는 분들 네. 좀 소개 잠깐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분들 네, 한번 네. 한두 분 어떤 정도 취지로 어떤 이 취지인지도. 모임이 형성된 건지하고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아직 얼떨떨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저도 이제 이 역할을 맡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자면은 어떤 사회 대변혁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열린 공론장이라고. 아, 모두에게 네, 열린. 네, 네. 아, 굉장히 좋은 조직 같아 이 보입니다. 국민이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얘기하는 그쵸.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뭔가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꿔보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시민운동 기존 조직에 네, 계셨던 네. 분들이라든지 네. 정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당이라든지 네, 네. 지자체에서 이제 정치를 하시면서 이제 주민들과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저 같은 평범한 일반 시민 분들도 모두 다 들어와 네. 계신 걸로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검색하면서 봤더니 무슨 인터넷 신문인데 진짜 시민 주권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네. 그 기자분이. 그래서 뭐 보니까 우리 김우주 상임 집행위원장을 소개하면서 이건 무슨 뭐 정치 조직 이런 게 아니고 뭐 향후 시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주권 재민의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어떤 시민 권력으로서의 어떤 그 모임인데 보니까 슬쩍 봤는데 별의별 사람 다 들어와 있더라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 훌륭하신 다양한 분들, 분들이 뭐, 계신 거겠죠. 뭐 장관하신 분들이 네. 뭐 상임의장을 한다느니 뭐 시민운동을 뭐 한 수십 년 해오신 분들이 또 의장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매력적인 조직이 아니겠나. 그런 조직이 15일에 딱 출범식을 하면 그 출범식을 하고 나서 주로 좀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상임집행위원장이니까 네, 네. 그 어떤 방향성들을 좀 이렇게 있으면 생각이 네, 있으면 네, 한번 네.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남태령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실존적인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한순간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붕괴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충격 속에서 일개 개인에 의해서. 네, 그쵸, 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역사책에서만 보던 그런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밤을 새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더더욱 이제 남태령을 겪으면서 뭔가 더 새로운 희망과 그에 동반하는 굉장한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태령이 물론 아름답고 좋은 승리의 서사로 남긴 했지만 이게 그냥 한순간의 꿈일까봐 이걸로 우연에 의한 어쩌다 한번 있는 승리일까봐 굉장히 불안하고 책임감이 많이 느껴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만 겪은 게 아니라 남태령, 한강진, 뭐 동덕여대 시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모두가 다 그걸 느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대 정신이 이제 어떤 민주주의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주권.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맨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예.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얘기. 가장 기본인데 네, 네, 우리가 네. 잊고 있었던. 네, 네, 당연히 네. 공기처럼 존재한다고 네. 생각했는데 이 파괴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네. 다시 깨닫게 된 거죠. 네.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예.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자. 그리고 이 촛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응원봉까지 이어지고 이제
계속되어 오는 이제 빛의 혁명을 이제는 완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시민사회에서 좀 이뤄나가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호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 주권 전국에 참여하시게 됐다. 네.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정치가 뗄 수 없다라는 걸 체득하신 그렇죠.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는 따로 있는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고 우리의 삶은 별개야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지금 불법계엄처럼 강력하게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나쁜 방향으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활동을 앞으로 해 나가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 참 제가 좋아하는 제가 외국에 가면 한국 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서양 배 아시잖아요. 맛없고 별 가치도 좀 없어 보이고. 근데 이 배 농사를 하시면서 이제 정말 청년 농부로 살아오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이것과 관련한 좀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우리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포부와 관련해서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나라는 김후주라는 우주가 아닌 후주라는 인물이 왜 농사를 짓게 됐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이어나간다라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농사를 이제 하게 된 거는 저희 가업이었어요. 그래서 조부모님 때부터 시작돼서 제가 이제 3대째로 승계를 하고 있는 과수원이고요. 3대째면 이거는 뭐 완전 전문 문화유산으로 지정. 그리고 이제 유기농으로 이제 친환경 농업을 영위를 하면서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또 이제 기후 위기잖아요. 이제 내란이 우리나라의 이 이야기라면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인류의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 생업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작년에 사과가 생산이 안 되는 지역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 같은 거죠. 작년 뭐 다들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배추값 금값이 돼가지고 파동이 있다거나 저희 과수원도 작년에 작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나라의 그런 식량 주권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모두의 미래 생존의 문제다. 농업의 현실이 너무나 열악하고 사실 이제 농민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농지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식량 주권을 지키려면은 저도 사실은 이제 농사만 이렇게 짓다가 이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골든타임도 지난 것 같고 이제 농업이 진짜로 소멸의 길을 걷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고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그걸 반영하고자 이제 청년농업인 그런 이름을 갖고 이제 그 농어민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어떤 민주주의의 회복과 함께 이제 식량주권도 지키고 모든 의제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 딱 맞는 것 같아요. 농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완, 또 뭐 지금 말씀하신 식량 주권이라든지 다양하게 엮여 있는 복합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시스템 안에서의 변화를 기획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주권자의 시대를 좀 활짝 열어 나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앞에 가는 세대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오는 세대는 뭐 뒤에 오는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대가 좀 변화돼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러면서 그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국민주권 전국회의라고 하는 이 조직이 그런 역할도 좀 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 뭐 정치인들도 꽤 와 계신 것 같고 뭐 근데 특별히 제가 그 기대하는 건
기초단체장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들이 사실 이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시켜내고 시민주권 시대의 시대 정신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네. 대한민국의 정치나 혹은 경제, 뭐 안보, 사회문화, 그다음에 이런 식량 주권, 그다음에 기후 위기 이런 것도 지혜롭게 이겨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현재 역할을 문제에서 미래 그렇죠. 의제까지 다 다룰 수 까지. 있는. 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이 어떤 이제 또 이제 새로운 행보 아니시겠습니까? 국민 주권 전국회의라고 하는 네. 그런 조직에서 그 역할을 좀 멋지게 힘차게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3월 15일 그 1시쯤 뭐 국회의원회관 가면 우리 또 김우주 위원장님. 뭐 김후주 네. 집행위원장님 또 이렇게 뭐 안내도 뭐 하실 수도 있겠고 뭐 아 그런가요? 네. 그 궁금한 남태령과 관련된 궁금한 이야기, 또 예. X와 관련된 그렇죠. 궁금한 이야기 있으시면 찾아오시면 더 좋을 것 찾아오시면, 같고 또 우리 청년 세대가 꿈꾸는 미래, 현재의 문제 이런 것도 좀 질문할 수도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 좋은 방향성이 여러 가지로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뵙겠지만 네, 그래도 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제가 요즘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은 누가 해주길 바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직접 행동하고 내가 권리를 정말 쟁취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손 놓고 그냥 당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냥 저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민주공화국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맞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고요. 네. 이제 그런 것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많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뭐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저는. 네. 연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잔소리는 안 할 네. 겁니다. 잔소리는 나한테 와요. 아, 여기 나왔네요. 그 박승봉님은 옛날 사람이라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왔네요. 무슨 옛날 사람이야. 내가 지금 사람이지. 네. 아마 그 석사 논문이 스피노자의 자유라는 것인데 아마 스피노자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습니다. 철학사에서 가장 뭐 크게 거론도 되지 않았던 비주류 스피노자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주류를 바꾸는 그런 멋진 청년 농부, 정치도 농사 짓듯이 그렇게 멋지게 유기농으로 정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흰머리가 된 사람들은 꼭 이런 짓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뭐 잔소리 박창진님. 네, 끝에 새로운 정치인들을 매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 자리, 꼭 정치인이라고 뭐 저희가 명칭을 드렸지만, 그쵸. 우리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여러 활동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항상 뜻깊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아니, 끝으로. 네, 또 끝으로. 있으신가요? 해야지. 역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네. 끝으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은행 794-001-04 154041 서울의 소리 후원을 해주시는데요. 민주 애국심이라면 딱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정신운동, 그다음 몸 건강운동, 그리고 사회운동, 그리고 적어도 5군데 이상의 소액의 기부운동 이런 걸 함께 해주시는 멋진 애국민주 시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잔소리 박창진 대표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꽤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신 시청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